안녕하세요. 접근 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교환에서는 저희 이제 ISMSP 인증심사원 시험에 자주 등록하는 접근 통제 항목이 있습니다. TCP 래퍼, 그 다음에 라우터나 스위치의 액세스 리스트, ACL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방화벽 룰셋,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관한 접근 통제에 대한 강의입니다. 사전 지식으로는 저희 IPv4에 서브네팅을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255, 255, 250의 범위는 저희 0에서 255고 사용할 수 있는 IP는 뭐 1에서 254까지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야 되고요.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이제 이 교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웰 나운 포트죠. 오타네요. 웰 나운 포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뭐 22번 TCP는 SSH다. 네. 그 다음에 뭐 69번 UDP는 TFTP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방화벽 룰을 봐도 이게 어떤 서비스를 허용을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거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기본적인 포트들에 대한 정보들은 꼭 알고 시험에 응하셔야 이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한동안 좀 나왔다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TCP 래퍼, 그 다음에 ACL, 방화벽 룰셋, 클라우드 접근 통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CP 래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를 기준으로 서버에 접근하는 서버의 기본적인 방화벽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방화벽을 아니고 서비스를 허용하냐 아니면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라서 간단합니다.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을 제한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떤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특정 서비스 뭐 SSH가 될 수도 있고 텔넷이 될 수도 있고 FTP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허용하냐 아니면은 제한하냐 간단하게 설정하고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도구고요. 이 그다음 액세스 리스트 AC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라우터와 스위치에서 패킷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 제어 룰인데 이 룰을 알기만 하면은 사실 방화벽 룰하고 클라우드 통제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 제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ACL만 잘 알아도 모든 문제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일단 TCP 래퍼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죠? 모든 접근 통제는 거의 ACL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거의 ACL 룰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푸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ACL을 이해하려면은 당연히 우리 IPv4 기반으로 많이 나간 서브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포트 TCP, UDP 포트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접근 제어가 어떤 과정으로 수행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알 수 있어. TCP 래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IP 테이블처럼 모든 뭐 어떤 서비스, 이 서비스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뭐 포트를 어떤 서비스 포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는 거는 아니고 inet 형태의 대문만 제공을 합니다. 그 inet 형태가 예를 들자면은 FTP 데몬, 그다음에 텔넷 데몬, 그다음에 SSH 뭐 이런 서비스 데몬들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특징으로 또 클라이언트 호스트 랩핑된 네트워크에 대한 투명성, TCP 래퍼 사용 중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TCP 래퍼를 집중 관리해가지고 접근 통제 목록을 하나의 파일에서 다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TCP 래퍼 상에서만 설정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변경이 따로 필요 없고 통신하는데 뭐 큐가 쌓이거나 이런 부하들이 없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접근 통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TCP 래퍼는 맨 마지막 단, 그러니까 서버 단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에서 수행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방화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 파이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로 접근 제어를 수행을 하고 서버에 있는 여기서 허용이 되면 IPTables 우리 유명한 IPTables 서버 방화벽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허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허용이 되면은 이제 각 서비스를 실행해주고 iNet에 있는 서비스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거부가 되게 되면은 다들 리젝트 다 뱉어내게 되죠. 이 단계에서 TCP 래퍼에서 또 마지막 단계에서 IPTables에서 이제 accept 돼가지고 넘어오더라도 이 래퍼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은 접근이 안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는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FTP, 텔넷, SSH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TFTP까지는 알고 계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FTP 같은 경우에는 우리 UDP로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매우 취약한 환경의 설정이기 때문에 특히 심사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서비스를 이제 TCP 래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제 위치 SSHD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서비스를 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렇게 목록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은 또 텔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라이브러리 랩으로 그랩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엑사이넷D에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서 그러면은 TCP 래퍼에서 접근 제어가 안 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TCP 래퍼에 대해 설정하는 방법하고 규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엑사이넷D 컴프에서 수정을 하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엑사이넷D 데몬이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호스트 S가 빠졌네요. host.allow랑 host.deny 파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호스트스 디나이 파일이 없어도 호스트스 얼로우에 모두 하나로 접근 제어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는데 표준 일적으로는 이 두 개 파일을 생성을 해서 접근 제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스트스 얼로우는 접근을 허용할 소스 IP, 도메인도 가능하고요. 호스트스 디나이는 접근을 제한한 이제 소스 IP를 설정을 하고요. 이게 둘 다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항상 hosts allow가 먼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매칭이 되면은 얘는 읽지를 않습니다. 아예 읽지를 안 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호스트 디나이가 all로 막 모두 제한이 되어 있으면은 allow에 허용할 호스트를 등록을 하면 되고요. 호스트 allow에 모두 허용을 해놓고 호스트 디나이 파일에 제한 호스트 등록을 하면 안 되죠. 서비스가 모두 허용이 되어버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접속하는 로그들은 빠르고 메시지랑 빠르고 CQ에 저장이 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로그가 저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allow랑 deni에 중복되는 규칙이 존재하면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allow 파일을 먼저 읽기 때문에 deny 규칙은 아예 무시가 되어버리고요. allow와 deni가 아무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서비스 그냥 허용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허용이 되고 요거는 형식입니다. 이제 서비스 리스트를 하고 땡땡 클라이언트 리스트 IP나 호스트 도메인으로 그 다음에 뭐 해당 쉘 명령어가 있으면은 기술하고 수행하면 되는데 따로 요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호스트 allow에 all이 설정되어 있고 호스트 deny 파일에 all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allow를 무조건 읽고 deny 파일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접근은 모두 허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스 언로 파일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땡땡 192.168.1.10 그러면 192의 168 1.10에 대한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는 접근되고 나머지 서비스들은 접근이 제한되죠. 그 다음에 SSH 데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22번, TCP 22번으로 부는 호스트 언로 파일에 192.168 1.0 해서 슬러시 서브넷 252525.0으로 돼 있죠. 요거를 우리는 사이더 슬러시 24라고 합니다. 252525.0은 슬러시 24라고 합니다. 8비트가 1로 세워져 있는 게 24개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는 CIDR 읽을 때는 보통 사이더로 많이 읽고요. 또는 프리픽스라고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0부터 255까지의 범위는 모두 허용된다. 근데 실제로는 0은 우리 네트워크 ID IP로 쓰고 250 브로드캐스트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은 사실 사용을 할 수 없고요. 1부터 254의 호스트 D, 호스트가 접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듯이 192.168.1점으로 적혀 있는 거랑 동일한 설정입니다. 네,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192.168.1점 이렇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allow 파일에 슬러시 24 이런 식으로 사이더로 표기를 하면은 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allow 파일에 모든 서비스는 ismspwin.com 그러니까 .ismspwin.com 도메인에 속한 모든 호스트들은 접근을 허용한다. 이 점 안에 뭐 서비스, 뭐 다른 내용들이 있는 하고 .ismspwin.com 라고 써져 있는 호스트들은 접근을 허용하겠다라는 설정이고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접근 제어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호스트 디자인은 all로 그리고 이제 허용할 필수 서비스들만 allow에 기술해주고 나머지 모든 서비스들은 이제 차단하는 설정을 적용을 합니다. 예약어들이 나오는데 예약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ll은 당연히 뭔지 아실 거고요. 로컬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그러니까 즉 이제 랜 환경 같은 대역에 있는 호스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known하고 unknown은 모르셔도 돼요. 파라노이드도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들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except 예약어는 좀 중요합니다. 뒤에 거를 제외합니다. 항상 이 전체 목록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A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뭐 192.168.1.0 252525.0 있는데 except 뭐 19168 1.10이면은 19168 1.10만 제외한 모든 19168 1.1에서 254까지 그 중에서 1.10은 제외를 하고 허용을 해라 또는 거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요 except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예시가 나오죠. all except in SSHD 땡땡해서 all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 SSHD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들은 허용된다. 이게 except가 뒤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은 SSHD 요거 in은 아니에요. 그냥 SSHD 적으시면 됩니다. SSHD는 .com except ismspwin 즉 ismspwin.com을 제외한 모든 .com 도메인에 대해서 호스트들은 SSH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뜻이 되겠죠. local goodguide.good.net 보시면은 같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들하고 goodguide.good.net에 대한 호스트들은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고 all except in FTP를 제외한 것들은 굿넷으로 시작하는 도메인들은 다 접속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badguide.good.net은 제외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뒤쪽이 항상 제외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cept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텔넷이나 인점입니다. 점 붙어야 돼요. 인텔넷이나 인핑거 서비스들은
192.168 10.0부터 255죠. 즉 1부터 254를 얘기를 하는 거고, 도메인 이제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net에 대한 도메인들은 접속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호스트 디나이 파일은 all로 모든 그 나머지 여기 정의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들은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제 문제를 통해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접근을 하면, deny 파일 꼭 먼저 확인하세요. 화이트리스트 방식인지, 블랙리스트 방식인지. 블랙리스트 방식이라면은 여기에 all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잠시만요. 네, 다른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호스트 deny 파일이 all이면 기본적으로 화이트리스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llow 파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SSH 서비스만 딱 정의가 되어 있죠. 192.168 1.0 252525 248. 위 예제에서 192.168 1.8은 SSH로 접근 가능한가? 자, 1.0에서 248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248이면은 205에서 248을 빼면은 7이잖아요. 그러면 0부터 7까지 8개 IP가 사용 가능하거든요. 위 예제에서 1.8은 SSH로 접근 가능한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얘는 두 번째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정의된 거는 1.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는 1부터 6까지 호스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이 안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위 예제에서 192.168 1.x 대역의 클라이언트는 SSH로 접근 가능한가? 자, 호스트 디나이 파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1점으로 적용돼 있고 allow 파일에도 똑같이 1점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allow 파일을 먼저 읽고 deny 파일을 읽기 때문에 allow 파일에 이미 SSHD 서비스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 가능하겠죠. 자, 결과를 보시면은 네. 1테크 1번은 접근 불가능하다. 1부터 7까지의 SS 접속만 허용되고 네트워크 아이디 7은 브로드캐스팅으로 1부터 6까지의 클라이언트가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1.8은 접속이 안 되게 됩니다. 이거 뒤에 서브네팅 자리를 보자마자 바로 유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네트워크, 두 번째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더 높기는 한데 보자마자 바로 계산이 되는데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일단 255에서 248을 빼세요. 그러면은 빼면 7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IP 대역은 마이너스 2를 해줬는데 7 빼기 2 하면은 5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왜 5가 되냐면은 0은 무조건 포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248이라고 돼 있으면 8, 9, 10, 1, 2, 3, 4, 5 이렇게 해서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얘도 포함이라고 해서 포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을 8로 생각하시면 되고 쓸 수 있는 란은 8-2, 즉 호스트 사용할 수 있는 거는 6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접근 가능하겠죠. 얼로어가 먼저 적용되고 디나이는 무시가 됩니다. 네, 조금 더 심화학습으로 들어가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9168 1.10 SSH로 접근 가능한가? 그리고 example.net이라는 도메인으로는 접근 가능한가를 문제를 내고 있는데, 자, deny 파일이 비어있죠? deny 파일이 비어있는데, allow 파일 잘 보시면은 이렇게도 정의가 가능합니다. 모든 서비스, 모든 호스트들은 deny. 그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 나가고, 마지막에는 deny를 시키는, 이렇게도 래퍼에서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먼저 보시죠. 위 예제에서 1.10. 자, 1.10 SSH로 접근 가능한가? 보면은 1.0 대역이 지금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예외로 1.10은 빼라. 그러면 접근 불가능하겠죠? 자, 얘는 접근 가능하지 않고 자, example.net이라는 도메인으로는 접근 가능한가 보시면은 example.com com이죠. net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디나이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위 예제에서 19168 1.128대역의 클라이언트는 SSH로 접근 가능한가? 디나이 파일 정의되어 있고 19168 1.0 슬러시 24 사이더로 정의를 해놨는데 얘도 접근이 안 되겠죠? 사이더로 정의를 하면은 얘는 설정이 안 먹힙니다. 2525 25.25.25.0으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적용이 되고 얘는 아예 설정이 안 먹힙니다. 자, 답을 볼까요? 네, 접근 불가능하다. 당연히 접근 불가능하다. 자, all deny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어떠한 것도 금지하기 위한 호스트 deny 파일이 불필요하다. 비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파일이 없어도 됩니다. 비어 있어도 상관없고 파일이 아예 없어도 됩니다. all 파일에 deny를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접근 불가능하죠. 사이더 표기, 프리픽스 플러시 24는 지원하지 않는다. 적용하려면은 252525.0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입니다.